72페이지 보겠습니다. 쌍가루 8번 환지처분. 자, 저를 봅니다. 칠판 보시면 자, 이렇게 공사가 완료가 되면, 일단은 공사가 완료가 되면 완료가 되는 순간부터는 이제 환지 처분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아시겠죠? 공사가 완료가 돼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공사가 완료가 되면 환지를 처분시키는데, 자, 처분시킬 때, 자, 저를 봐요. 중간검사 받기 전에 하나의 절차가 있어요. 여기. 자, 공사가 완료되면 모든 내용을 공고합니다. 뭐 한다고요? 공고요. 저를 보세요. 여기에는 얘도 공사 완료 공고입니다. 얘도 공사 완료 공고입니다. 그런데 준공검사 받기 전 공사 완료 공고는 준공검사를 받기 위해서 하나의 어떤 수정 보완 절차가 있는 것이고, 얘는 뭐예요? 얘는 준공검사 끝났기 때문에 지정권자가 그냥 공사가 끝났다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준공검사 전후 다 있습니다. 이거 잘 이해돼요. 자, 그러면 준공검사 전에 하는 공사 완료가 된 순간 공고한 다음에 그 내용을 또 공람시킵니다. 얼마 이상? 또 의견서 제출받습니다. 제출받아요. 그래서 요 과정이 필요한 얘기죠. 그래서 의견 받아가지고 아무래도 준공검사를 좀 합격하기 위해서 하나의 방법이죠, 그죠? 예. 그래서 내가 보지 못했던 부분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을 거쳐가지고 준공검사 신청하게 되면 아무래도 합격할, 더 크게 합격이죠? 크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런 다음에 준공검사 떨어지면 뒤에 공고는 그냥 끝났으니까, 사업 끝났으니까 공고하는 거다. 그래서 전후 요거를 좀 잘 이해해 주시고요. 나오잖아요. 1번 환지처분 절차 1. 기업 공사 완료되면 공고하고 연락 공람시키고 의견서를 제출받아서 준공검사를 신청한다. 니은 지정권자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 이거는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고요. 가로는 뭐냐?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공사 완료 공고가 있는 경우, 이때부터 60일 이내에 환지를 처분해야 됩니다. 요거. 자, 디귿 환지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에게 알리고 통지하고 공고하라, 그 얘기죠. 2번 효과. 기억 환지 계획에서 정해진 환지는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를 보며, 즉 뭡니까? 소유권이 넘어가며, 그 뜻이죠, 그죠? 넘어가며 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했다. 그러면 돈을 받든지 그죠? 그러니까 받는 환지가 없다는 얘기죠. 없고 돈 받는다, 그 뜻인데, 이게 뭐냐?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 토지에 있던 권리는 그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 12시 땡 하는 순간 자동 소멸입니다. 왜? 받을 땅이 없기 때문에. 돈으로 받았든지 받을 거니까. 니은 입찰한지 건축물의 일부를 받는 겁니다. 당연히 얘도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에 소유권 취득하죠. 건축물 일부와 건축물이 있는 토지에 공유 지분을 취득하고요. 종전 토지에 있던 저당권도 당연히 그 다음 날에 을구에 설정되겠죠. 예, 같은 맥락입니다. 디귿 채비지 및 보류지. 채비지는 무조건 시행자가, 보류지는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똑같이 해도 다음 날 소유권 취득한다. 나오잖아요. 환지 예정지에서 이미 처분된 채비지, 여기. 환지 예정지에서 이미 처분된 채비지는 언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때입니다. 다음 날 아닙니다. 리을 권리 이전의 예외, 다음 날로 이전되지 않는 경우죠. 어떤 게 있느냐? 종전의 토지에 전속하는, 이게 행정상 재판상 몰라 좋아요. 전속이란 말, 전속은 뭡니까? 거기에 들어붙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종전에 전속으로 되어 있는 거니까 다음 날로 안 넘어간다, 이렇게 이해돼요.
행정상 재판상 모를지라도 종전의 토지에 전속하는 것은 거기에 전속으로 있기 때문에 다음 날로 이전되지 않는다 그 뜻이고요. 지역권의 원칙이 뭐냐? 다음 날 안 넘어가요. 종전 토지에 그대로 존속되는 게 원칙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역권은요, 종전 토지에 있었던 부분, 승역지 부분이 나중에 환지 받으면은 그 위치가 아니거든요. 분명히 달라요. 그러니까 넘어가봤자 어딘지 알고 받아 그를. 그러니까 종전에 그대로 남겨 있는 게 원칙이고 필요 없으면 소멸. 행사할 이익이 없어졌어요. 다시 말하면 필요 없으면 그냥 자동 소멸된다. 3번 환지 등기 기억 얼마 이내 환지 처분 공고 후 저기요. 공고 후부터 14일 내에 그 말이죠. 14일 내에 등기소에 통지하고 알리고 그 다음에 촉탁 신청해라. 타등기 제한 요 기간 내에는 다른 등기 안 된다. 예외 그냥 이딴 정도만 알면 되겠습니다. 자, 들어봐요. 청산금 들어봐요. 나는 땅 안 받아요. 돈 받아요. 돈. 청산금 여기요. 소멸시효 몇 년? 5년이 5년 내에 못 받고 못 주면 그냥 없는 겁니다. 이럴 때 기억 청산금은 환지 처분을 하는 때 결정합니다. 들어보세요. 여기 공사 완료 후에 아까 말한 감한지 증한지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너는 얼마 결정합니다. 해놨다가 언제? 니은 다음 날 확정. 결정은 환지 처분할 때 각각 결정해놨다가 다음 날 확정. 그런데 기억에 다만 중간에 신청 동의 등에 따라 환지 대상에서 제외된 토지 등에 대해서는 청산금을 교부할 때 그때 결정할 수 있다. 다시 한번 뭡니까? 나 그냥 돈 미리 주면 나 그냥 나갈게. 그때 청산금을 이렇게 그렇죠? 교부할 때 그렇게 결정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디귿 청산금은 환지 처분이 공고된 후에 굳이 말하면 공고된 다음 날을 말하는 것이죠. 후에 확정된 청산금을 징수하거나 징수는 증한지 개념이겠죠. 증한지 개념. 그 다음에 교부는 감한지 내지는 청산금으로 100% 줄 때 얘기하겠죠. 다만 신청 동의 또 과소 토지 아까 얘기했죠. 직권 제외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환지 처분 전이라도 미리 청산금을 교부할 수 있다는 얘기죠. 미리 돈을 주면 나 안 들어갈게 할 거니까 그래 먼저 줄 수도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가부족분 및 환지의 위치, 지목, 면적, 토질, 수리, 이용 상황, 환경 그 밖의 상황을 종합적 고려하여 금전으로 청산할 수 있다. 특히 여기에 가부족분 이런 경우입니다. 이것은 좀 쉽게 말하면 이렇게 환지 방식 하는데 일반적으로 도로 놓고 이렇게 자릅니다. 예를 들어서 착착 아주 좋죠. 가령 내가 받을 토지가 이거예요. 환지 이거요. 그런데 내가 지금 받을 게 만약에 250인데 얘가 현재 200밖에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일부러 쫓겨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자르다 보니까 그냥 200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50이 모자라니까 어쩔 수 없이 이 땅을 주는 것이죠. 50 더 주기 위해서 옆에 조금 주기가 좀 뭐하잖아요. 이럴 때는 50만큼 뭘 준다? 금전으로 준다 그 말이야. 가부족분은. 이런 경우 좀 덜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음 청산금은 당연히 이자 붙여서 분할 증수, 분할 교부할 수 있다. 그러니까 너무 액수가 크니까 분할로 가능하죠. 그 나중 받는 돈은 당연히 이자로 플러스 줘야 되겠죠. 비읍 증수 위탁 가 행정청 시행되는 국세, 지방세, 체납 처분에 따라 세금 걷듯이 증수하면 되는 것이고 나 행정청이 아닌 시행되는 증수가 잘 안 거치면 행정청이 잘 걷거든요. 위탁할 수 있다. 세상에 공짜 없다. 몇 프로 스스로? 4%. 조합
설립 시 그죠? 조합 회비나 연체료도 똑같이 4% 똑같이 그죠? 예. 하여튼 개발법은 무조건 위탁 수수료 몇 프로? 4%. 정비법도 4%. 주택법은 2%. 시옷 청산금을 받을 수 없거나 거부하면 뭘 쓰고요? 공탁할 수가 있고요. 소멸시효 몇 년? 5년. 5번 임차권 등의 보조치 기업, 니은, 가하나. 저를 봅니다. 요 내용과 같고요. 마찬가지 요거 같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요것도 아까 전에 요것도 했었죠. 이로 인해서 이제 뭐 아까 전에 뭐 손실이 발생하는 것들 요 내용이나 같다 그 말이에요. 환지 예정지로 지정됐을 때는 요때 그죠? 안 되면은 저 위에 걸 말하는 것이죠. 그게 요겁니다. 5번. 상가로 9번 준공검사 등 1번 시행자는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는 공사 마치면은 지정권자의 준공검사 받아야 한다. 그 다음에 2번 동그라미 하세요. 중요합니다. 지정권자는 공사 완료 보고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지정권자는 전문기관 등등에 의뢰하여 준공검사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가 중요해요. 요거를 하여야 한다. X. 할 수 있다. 원래는 지정권자가 준공검사권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여야 하지만 전문기관 등등에 의뢰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3번 시행자는 공사가 전부 끝나기 전이라도 공사가 끝난 부분에 관하여 준공검사 만약에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공사 원래 공고이죠. 예. 준공검사를 각각 받을 수 있다. 그죠? 이거는 뭐 땅이든 건물이든 다 똑같이 할 수 있다 그 말이죠. 4번 지정권자는 준공검사를 한 결과 도시개발 사업이 실시계획대로 끝났다고 인정되면 시행자에게 준공검사 증명서를 내어주고 공사완료 공고해라. 그러니까 공사완료 공고도 준공검사권자인 지정권자가 함을 알 수가 있고요. 이럴 때 6번 준공검사 전 공사완료 공고 전에는 사용할 수 없다. 당연하죠. 그죠? 네, 당연하죠. 하지만 채비지는 달라요. 채비지는 사용할 수가 있다. 자, 채비지를 사용할 수 있다.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물 지어도 준공검사 받기 전에 어떻게 사용하냐고. 무조건 준공검사를 받든지 아니면 시행자가 지정권자일 때는 공사완료 공고하고 사용합니다. 그런데 채비지는 준공검사가 받기 전에도 사용할 수 있다. 이미 배웠잖아요. 그렇죠? 배웠잖아요. 한참 전에. 이해됩니까? 예. 초분은 하잖아요, 저분이. 그죠? 예. 그래서 채비지만큼은 사용할 수 있다. 단 의무적이죠. 환지 예정지로 지정이 되었을 때 그때 얘기죠. 어쨌든 맞잖아요, 그죠? 10번 감가보상금 보겠습니다. 반드시 시행자가 행정청일 때예요. 비행정청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행정청일 때 본인들이 막 공공시설 부지를 너무 많이 빼앗아가가지고 종전에 가격이 내 땅이 500평인데 1억이야. 간부를 빼앗아가지고 받은 땅은요, 나중 후에 환지로 받는 땅이 최소한 1억 이상입니다. 최소 같거나 높아지잖아요. 그것보다 낮으면 문제 있는 것이죠. 이럴 때 그 해당하는 만큼 감가된 만큼을 보상금으로 지불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럴 때 행정청일 때 얘기입니다. 행정청 시행자는 행정청 동그라미 하세요. 여기에 비행정청 들어가면 안 됩니다. 도시개발 사업 시행으로 사업 시행 후 토지가액 총액이 사업 시행 전 토지가액 총액보다 감소했습니다. 이럴 때 그 차액에 상당하는 감가보상금을 종전의 토지 소유자나 임차권자 등에게 지급해야 됩니다. 의무적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럴 때 1번 개별적인 청산금과는 별개입니다. 청산금과는 별개 문제고요. 두 번째 지급 대상자는 종전의 토지 소유자, 임차권자, 재산권자 등등인데 최소한 저당권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저당권자야
빌려주고 이자만 잘 챙기면 되지, 그죠? 예, 본인이 뭐 그걸 감가대모상금 받아갑니까? 자, 이제 8절 비용부담 저를 봅니다. 여러분들이 국토법 할 때 배웠죠, 그죠? 비용부담 거의 90% 똑같아요. 그래서 국토법의 비용부담 정리가 되면 이것은 거의 중복된다. 공부하겠지만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비용부담 원칙 시행자 부담 예외 수익자 부담입니다. 기업 지자체의 비용부담인데 도시개발 사업으로 이익받는 다른 지자체가 있는 경우 가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그 비용이 얼마? 무조건 일부 50%죠. 일부를 그 이익을 얻는 지자체에게 부담을 시킬 수 있는데 A. 그 지정권자가 국장을 떼는 행장과 협의하고 똑같이 그죠? 그 다음에 B. 시도 대도시는 지자체랑 협의하고 협의가 안 되면은 행장이 결정한다는 얘기죠. 똑같아요. 내용은. 나 시, 군, 구도 마찬가지고 밑에 일부를 다른 지자체와 협의하여 부담을 시킬 수 있는데 협의가 안 되면 시, 군, 구보다 높은 시도의 결정에 따르고 만약에 시도가 다르면은 만약에 전북, 전남 이렇게 다르면은 그때는 뭡니까? 행장이 결정합니다. 행장이. 이럴 때 박스 안에 보세요. 비용 부담액 1번 1분대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저를 봅니다. 국토법은 50% 50%나 2분의 1이나 같은 말이지. 그 다음에 2번 조사 측량비 설계비 관리비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똑같죠. 예. 상가 2번 도시개발구역의 시설 설치 및 비용 부담. 이거는 또 주택법이랑 좀 비슷해요. 주택법이랑. 나 주택법은 뭐가 나오죠? 간선시설 설치 의무 있죠. 그 내용과 또 거의 같습니다. 설치 의무자 기업, 도로 상하수도 누가? 지자체가. 전기, 가스, 난방은 공급하는 자가. 통신도 공급하는 자가. 그죠? 제공이 공급이죠. 설치 비용은 원칙 설치 의무자가 부담하고요. 예외 그 중에 전기 시설을 사업 시행자가 지중선로로 설치할 걸 요청합니다. 전봇대 하려고 했는데 지중해달라. 지중해. 이럴 때는요. 가 공급하는 자와 요청하는 자가 각각 2분의 1씩 반씩 부담하고요. 근데 이 사업이 환지 방식일 때 전부 환지 방식일 때는 공급하는 자가 3분의 2 요청하는 자가 3분의 1 환지 방식 안 할 때는 반반. 환지 방식은 3분의 2, 3분의 1. 다음 3번.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의 설치 및 비용 부담. 1번. 기반시설을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동그라미 하세요. 박수세단 기억나죠? 그죠? 밖의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에 시행자에게 이를 설치하게 하거나 그 설치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박수세단 기억나죠? 그거. 이럴 때 2번 시행자 부담으로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설치하는 기반시설로 이익을 얻는 지자체 공공시설 관리자가 있다면 당연히 비용의 똑같이 일부 똑같습니다. 그런데 밑에 보세요. 박스 안에 공공시설 관리자의 비용 부담액 1번 얼마 이내 3분의 1 범위 내. 국토법이랑 똑같잖아요. 3분의 1 범위 내고요. 마찬가지로 조사 측량비 설계비 관리비는 포함하지 않는다. 그래서 주택법 아까 앞부분은 주택법과 연관되기 때문에 그것만 빼면 거의 뭐 국토법이랑 중복되기 때문에 국토법만 정리가 되면 자연적으로 이건 알게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보조융자 1번 시행자는 드는 시행자의 시행에 드는 비용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융자할 수 있는데 특히 2번 행정청 할 때 행정청은 전부를 보조융자할 수 있습니다. 행정청 전부
그래서 전부는 행정청, 행정청은 전부. 이것만 좀 알아두세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9절. 도시개발 채권입니다. 채권. 발행자가 누구냐? 지자체입니다. 국토법상 도시군계획 시설채권도 누굽니까? 지자체죠. 그죠? 똑같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지자체는 바로 시도지사를 말한다. 2번 발행할 때 행장승인 받는다. 누구 승인? 행장승인. 이럴 때 3번 손을 쉬어. 원금은 5년, 이자 2년. 원, 5, 2, 2. 다 같이 시작. 원, 5, 2, 2.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 원, 5, 2, 2. 4번 발행 방법 등입니다. 기억. 등록 발행 또는 무기명이에요. 무작위로 활용합니다. 사업비를 마련팀에서 등록 내지는 무기명이고요. 이율은 조례. 이율은 조례를 정하지만 행장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디귿 상환기간은 5년에서 10년 범위 내에 그 사이에서 조례를 정합니다. 5년에서 10년 조례. 그 다음에 리을. 채권의 매출 및 업무의 취급 기관은 바로 은행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입니다. 주로 은행이 많이 합니다. 미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반드시 책임을 의무적으로 매입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매입하여야 한다. 어떤 경우냐? 가. 수용 또는 사용 방식에 의하여 시행하는 도시개발 사업의 경우에 공공시행자에 해당하는 자와 공공과 도국계약을 체결한 자. 무조건 공공입니다. 반드시 매입해야 되고요. 민간 시행자 중에서도 도시개발 사업을 한다. 민간 시행자는요, 무조건 100%다 매입하라. 넌 다 해. 근데 공공은요, 제한자에게 다 안 해. 수용 방식일 때 이것도 공공시행자에게 뭡니까? 도국계약을 체결한 그 자만 사는 겁니다. 민간은 그냥 다 사야 돼. 다 사야 돼. 다 국토법상 기억납니까? 개발행 형하, 건축하고 설치하고 물건 쌓고 토토토. 그죠? 그 중에서 요것만 토지 형질 변경 허가만, 요것만 의무적 매입, 나머지는 의무적 아닙니다. 토지 형질 변경 허가 요겁니다. 자, 2번 행정심판. 여러분들 기억납니까? 국토법상도 비행정청 시행자로부터의 행정심판은 얘를 지정한 자. 기억나죠? 그죠? 얘는 누구냐? 지정권자. 지정한 자, 지정권자. 행정심판,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처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권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해야 한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발음이 좀 그래요. 첫 번째 국비지, 두 번째 개비지. 따라해. 국비지, 개비지, 국비지, 개비지. 국토법상 비행정청 시행자는 행정심판. 자, 국토법상 비행정청 시행자는 누구한테? 지정한 자에게. 개발법상 비행정청 시행자로부터의 행정심판은 누구한테? 지정권자한테. 그러니까 얘는 지정한 자고, 지정한 자를 말하는 것이고, 얘는 뭐요? 그렇죠. 얘를 그냥 물어봅니다. 다시 한번 국토법상 비행정청 시행자로부터의 행정심판은 지정한 자에게 제기하고, 개발법상 비행정청 시행자로부터의 행정심판 누구한테? 지정권자에게 제기해라. 절로 봅니다. 아직까지 여기까지인데요. 우리가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자고요. 여기 지정한 자는 누구 말하는 거죠? 얘는요? 얘는 이반권자예요. 맞죠? 그죠? 얘는 뭐예요? 얘는 결정권자입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에. 다르죠? 그죠? 다르죠? 그래서 아직까지 이반권자, 요거 뒤에 걸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정한 자, 지정권자, 얘만 계속 물어봤기 때문에. 하지만 참고로 하자. 여기에 지정한 자는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자를 말하는 것이고, 개발법상 지정권자는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를 말하는 것이다. 혹시나 더 어렵게 낼때는 또 예를 들 수 있겠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렇게 국비지, 계비지 요까지만 냈다는 것. 이렇게 해서 도시개발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그다지 쉽진 않죠, 그죠? 하지만 하여튼 지난주에 배웠던 걸 기초로 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해주시고, 자, 다음 주부터 하는 정비법은 개발법에 비해서 양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히 하겠지만 그 전에 이번 주에는 개발법을 반드시 정리를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냥 가면 아쉽죠? 예, 문제 풀고 가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1번 토지 상환채권 설명으로 틀린 것 그랬죠. 몇 번? 3번. 그죠? 3번. 3번이 틀렸죠. 이전 가능하죠? 예, 가능하고 다 맞는 거면 나머지는. 그 다음에 2번 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랬어요. 몇 번입니까? 그렇죠. 5번이죠. 5번. 예. 국가 지자체는 5년이든 10년이든 관계없이 무조건 가능하다 그랬죠. 틀린 거 봐야 되겠죠. 1번. 자, 공장 부지 가능하잖아. 그죠? 공장 학교 등도 될 수 있다 그랬죠. 있고요. 2번은 3분의 1. 3분의 1이고요. 3번은 수의계약. 그죠? 수의계약이고, 학교, 공장 등 이름만 나오면 그때 가서는 경쟁 유찰이죠. 원칙은 수의계약입니다. 4번은 감정가격 플러스 공사비까지 나요. 공사비. 3번 환지계획 설명 틀린 것 몇 번? 1번.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작성한 경우에 누구 인가받아요? 여기 이렇게 설명해도 봐. 특도시구잖아. 맨 앞에 앉아있어가지고 이거 안 보여 그것이? 오늘 많이 틀려서 보니까. 그 다음에 넘기세요. 맞는 거는 뭐 볼 거 없죠. 4번 환지 예정지의 지정의 설명으로 틀린 것 몇 번? 4번. 잘 봐요. 종전 토지에 또 틀렸어? 맨날 지우고 그래. 종전 토지의 임차권자는 환지 예정지 지정 이후에도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까지 종전 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다? 없지요. 이거는 말 바꾸면은 이거 환지 예정지 지정 이후에는, 그죠? 이렇게 바꿔야 되죠? 이후에는 밑에 없다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맞는 거는 읽어주시고요. 5번 환지 처분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몇 번? 그렇죠. 2번이죠. 환지 예정지에서 이미 처분된 채비지는 그 채비들을 매입한 자가 다음 날이 아니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때에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래서 2번도 우리가 잘못하면은 잘 고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확실하게 우리가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를 봐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딱 하고 마칠게요. 자, 숫자 한번 더 해봅시다. 지난주에 했던 거요. 일단 이것만큼만 라도 알면은 그만큼 희망이 보입니다. 숫자 때문에 그러죠. 자, 1만 주상생자, 1만 이상 주상생자. 자, 3만 이상 공 없죠. 10만 이상 아연초사, 10만 이상 아연초사. 하나 더 있죠. 10만 미만 공보의 공고. 신문이 아니고 공보의 공고. 자, 30만 두 개죠. 30만 이상 도시외 또 하나 있죠. 국장 제한. 저 국장 제한.
국장 제한. 세 번째, 공공기관, 정출기관, 국장 제한 30명 이상 나오잖아요. 100만 2개죠. 이상 공청회 개최 의무. 국장과 협의. 그죠? 협의. 그 다음에 330만 2개죠. 첫 번째 뭐죠? 복합기능. 그 다음에 5년. 2년이 5년. 3년이 5년이니까 그냥 5년. 한 번 더. 1만 주상생자. 3만 공. 10만 이상 아연초사. 미만 공보의 공고. 30만 도시외. 그 다음에 국장 제한. 그 다음에 100만 공청회 개최 의무. 국장과 협의. 330만 복합기능. 그리고 5년. 마지막 지우면서 할게요. 1만 주상생자. 3만 공. 10만 이상 아연초사. 10만 미만 공보의 공고. 30만 이상 도시외. 그 다음에 국장 제한. 100만 이상 공청회 개최 의무. 국장과 협의. 330만 복합기능. 그리고 5년. 자, 수고하셨고요. 이렇게 해서 반복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했습니다.